지금부터 미분 가능성 설명해 줄 텐데 현재 이 개념은 실제 미분 전 과정 통틀어서 가장 킬러 문제를 4개가 가장 용이한 단원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보통 30번 문제 잘 나오기 때문에 더욱더 오늘 긴장하시면서 집중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살짝 와서 미분 가능성이라는 게 뭘까 하게 되는 거예요. 그 미분 가능성이라는 것에 해석을 해보면 바로 미분값이 존재합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쵸? 그래서 미분값이 존재한다는 게 무슨 뜻이야? 라고 설명해 보면 f'A가 존재한다는 얘기죠. 결국 A 플러스 H 마이너스 A분의 F의 A 더하기 H 마이너스 FA가 존재해야 한다. 즉 이건 뭐야 하면은 변화율이야 이 뜻이고요. 그 변화율의 무슨 값? 극한값이다. 변화율의 극한값이다. 변화율의 극한값. 이것이 바로 존재해야 한다 라고 설명해 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변화율의 극한값 존재한다는 거? 우리 함수극한에 배웠던 현재 좌극한, 우극한 이 얘기하겠구나 라고 설명해 주는 거야. 그러니까 다시 한번 설명해 주면 이건 H가 음수일 때와 H가 양수일 때 두 개의 상황으로 나눠진다 이 뜻인 거죠. 그러면 설명해 주는 건 똑같이 A라는 점을 가지고 이렇게 형성을 해주고 그 위에 함수를 놔주세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것이 y는 fx고 요것도 y는 fx야 라고 설명해 주는 거야. 그리고 함수값을 찍었어. 예. 그런데 요번에는 h가 음수야 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은 a 더하기 음수, 즉 그러면은 a보다 값이 작아. 맞아요. 그러면 여기 왼쪽에다가 a 플러스 h를 놔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나는 이 두 점을 잡아서 변화율을 구해줄 거야 이 뜻인 거예요. 예, 이렇게. 그리고 또 하나는 나는 h가 양수야. 그럼 a 함수값 잡아주고 요번에 h가 양수니까 그러면 a 더하기 양수니까 조금 더 큰 쪽에 있겠구나. a 플러스 h는 0보다 크다. 바로 요 점이야. 두 점을 연결하는 변화율이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왼쪽에서의 흐름과 오른쪽에서의 흐름이 같습니까? 라고 묻는 거죠. 자, 그러면 내가 원하는 건 이게 미분이 가능하다는 건 이 두 개가 같니?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을 때 설명해 주는 것은 다시 한 번에 모아볼까? 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설명하는 순간 요게 y는 fx고 여기가 a라는 함수값이다 이게 되는 거죠. 요게 a라는 함수값, 그 다음에 여기가 a 플러스 h라고 하는 함수값, h가 음수일 때에 해당하는 변화율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a 플러스 h가 여기 있다 설명되겠죠. h가 0보다 크다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점과 요 점을 연결하는 변화율이다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현재 눈을 봤을 때 여기하고 여기 왼쪽에 있는 초록색 그 기울기라고 하는 변화율과 주황색의 변화율이 같나요? 라고 한다면 당연히 불일치하죠. 예, 불일치해요. 그럼 우리가 아직 하나 아는 게 있어. 그게 뭐지? 라고 묻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현재 이제 하나 해야 될 게 바로 h가 0으로 간다라는 극한값을 안 했구나.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결국 그래프는 이렇게 될 텐데 y는 fx야. 그러면 여기가 빨간색 한 점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a 플러스 h인데 h가 음수야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0으로 갑니다 하면 얘가 따라갈 테니까 그 빨간색 점의 왼쪽에 모일 거고 또 하나는 h가 양수야 라고 하면 요번에는 h가 0보다 클 텐데 여기에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얘가 h가 0으로 갈 거야 설명되겠죠. 그러면 이 점이 따라와서 바로 오른쪽에 붙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현재 내가 원하는 거는 그러면 초록색에서 빨간색으로 넘어갈 때의 변화율과 빨간색에서 주황색으로 넘어갈 때의 변화율이 어떠냐라고 묻는 거예요. 그때 요 점의 관계가 내 머리가 지금 함수값이면 여기가 FA 더하기 H, H가 음수일 때 F 더하기 H, A 더하기 H, H가 양수일 때 그러면 H가 0으로 가면 이렇게 될 거야.
그 나중에 끝나면 어떻게 돼요? 마치 한 점처럼 보일 거야. 하지만 팩트는 몇 점이냐면 3점이다. 그러면 전점에서 나에게 주는 이 흐름과 여기 넘어가는 흐름, 나에게서 넘어가는 이 흐름이 두 개가 같니? 라고 묻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마치 이것이 하나의 직선처럼 보인다. 직선에서 초록색에서 빨간색 넘어갈 때와 빨간색에서 주황색 넘어갈 때 흐름이 같아야 돼 라고 설명하는 게 바로 미분값 존재가 되는 거예요. 미분이 가능하다는 것은 결국 왼쪽에서의 흐름과 오른쪽에서의 흐름이 같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연속성은요, 점과 점의 관계예요. 잘 보세요. 다시 한번 비교해주면 이런 설명할 수 있죠. CF X는 A에서 연속. 연속이라는 것은 점의 관계로서 설명해 준다면 여기가 함수값이야. 그럼 이게 바로 X 이퀄 A라고 하는 함수값. 그 다음에 여기는 좌극한. 바로 X가 A보다 작아요 라고 하는 리미트 X가 A-일 때의 fx값. 그리고 여기는 기본적으로 X가 A보다 커 라고 하는 리미트 X가 A 플러스일 때의 우극한. 이렇게 하면서 점과 점과의 관계를 설명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X는 A에서의 미분계수. X는 A에서 미분계수 일치. 자, 이것은 기본적으로 설명해주는 내용이 만약 그래프를 이렇게 나간다면 여기 어때? 그러면 함수값이 있어요가 되는 거고요. 그쵸? 그 다음에 왼쪽에 점이 하나 놓여 있다. 그러면 X가 A보다 작을 때의 흐름. 나는 원하는 게 이 점에서의 요 흐름, 요 기울기 값을 구하는 거예요. 흐름. 그래서 리미트 h가 0보다 작을 때의 a 더하기 h 마이너스 a분의 f의 a 더하기 h 마이너스 fa가 되는 거고, 또 하나는 나는 여기도 점이 있는데 라고 설명해 주겠죠. 그러면 여기를 설명할 때 이 두 점을 연결하는 이 흐름을 묻는 거예요. 그러면 x가 a보다 큽니까? Yes. 그 오른쪽의 흐름, 줄기를 묻는 거예요. 그래서 설명해주면 여기는 리미트 h가 0 플러스일 때의 a 플러스 h 마이너스 a분의 f의 a 더하기 h 마이너스 fa 값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이 두 개의 값이 같니? 라고 묻는 거예요. 연속성은 점이기 때문에 나와 내 이웃하는 점이 붙어 있냐 물어보고요. 미분은 요 흐름을 읽는 거예요. 흐름. 그러니까 X가 A보다 작은 쪽에서의 흐름, X가 A보다 큰 쪽에서의 흐름, 이렇게 두 개의 값으로 나눠진다 라고 설명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할 때 이 미분 가능성하고 연속성에 대한 설명을 정확하게 잘 이해해 줄 필요가 있음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살짝 돌아오면 미분값이 존재합니까? Yes. 미분값이 존재한다는 것의 의미가 뭐야 하면 왼쪽에서 나한테 주는 흐름과 나에서 그 다음 점 넘어가는 흐름이 이쪽의 흐름과 이쪽의 흐름이 같아요 라고 하면 미분값 일치. 다시 말하면 미분계수가 존재한다 이 되는 거예요. 미분값은 극한값이니까 좌극한과 우극한이 일치합니다 라는 메시지인 거예요. 그럼 미분값이 불능이다, 미분 불능이야 라고 하면 뭐가 될까? 첫 번째, 아예 왼쪽에 흐르는 좌극한의 흐름, 다시 말하면 왼쪽 구간의 변화율이나 오른쪽 구간의 변화율이 아예 없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는 3인데 여기가 아예 없어. 그럼 비교 대상이 없는 거죠. 또는 여기가 3인데 이쪽 구간에 해당하는 값이 흐름이 없어. 그럼 뭐가 돼요? 아예 미분값을 못 구하죠. 다시 말하면 불연속이 되면은 미분 불능이다. 뭐한다? 불연속이 되면 미분 불능이다. 그러면 연속인 경우는 흐름이 있잖아. 맞아. 흐름이 있지만 연속인 경우도 왼쪽의 흐름과 오른쪽의 흐름이 같으면 미분 가능. 불연속이면 미분 불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해보면 이런 설명을 할 수 있다. 함수는 이렇게 만들어주면 함수는 어때? 라고 하면 쓱 쪼개 가서 여기는 연속,
여기는 불연속 이렇게 갈라진단 말이에요. 여기는 말 그대로 뭐예요? 그러면은 흐름이 없다는 얘기죠. 나는 끊어졌기 때문에 흐름이 없어 라고 설명해 주는 거고, 여기는 이어졌기 때문에 흐름은 있어 라고 묻는 거예요. 여기는 쉽게 설명하면 흐름 존재가 X. 흐름 있니? 아니. 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뭐 한다? 미분값 없다. 미분값, 미분불능이라고 설명할 수도 있겠죠. 아예 흐름 자체가 없으니까. 그러면 여기서는 연속이면 다 미분값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그렇진 않다. 미분 가능이라고 하는 거죠. 연속 중에는 뭐 한다? 미분이 가능이 있어. 이 되는 거야. 미분 가능이란 건 뭔데 하면 왼쪽의 흐름과 오른쪽 흐름이 일치한다. 즉 극한값 존재. 다시 말하면 좌미분계수와 우미분계수가 같아야 합니다 라고 설명하는 거야. 그러니까 말을 정확하게 해석하면 왼쪽의 흐름과 오른쪽 흐름이 같다 이 뜻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건 뭔데?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는 뭔데? 라고 하면 흐름은 존재합니다. 흐름은 존재 and 흐름은 불일치한다. 흐름 내용은 불일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 그럼 여기는 뭐냐면 흐름은 있는데 왼쪽과 오른쪽이 불일치해 이 뜻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좌미분계수와 우미분계수가 어때? 라고 질문한다면 이게 달라 이게 설명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설명했던 게 가장 유명한 함수가 뭐죠? 라고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절대값 함수가 나오는 거예요. 바로 절대값 함수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 그래프 그리는 7가지 성질에서 이미 이 부분을 설명해 드린 거예요. 그거 까먹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반드시 이거 수강할 때 다시 한번 앞에 있는 함수 강의 내용 중 그림을 그리는 7가지 원리, 그 중에 절대값 함수를 꼭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한번 간단하게 압축 정리해주면 이렇게 되겠죠. 절대값 함수는 어떻게 돼? 예를 들어서 fx가 절대값 x야. 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함수는 원래는 y는 x 넣은 건데 요게 사라지면서 꺾여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는 y 콜 x, 여기는 y 콜 마이너스 x. 그러면 이 점들은 서로 어때? 라고 한다면 이 점들은 서로 연속이잖아. 맞아요. 현재 함수값, 그 다음에 우극한, 그 다음에 좌극한을 본다면 이 점 3개는 붙어 있어요. 연속 맞습니다. 근데 연속은 맞는데 첫 번째로 연속인 거는 맞는데, 그러니까 이것은 뭐다? 붙어 있다. 흐름은 있다. 그러면 두 번째는 미분계수 일치합니까? 라고 묻는 거죠. 이 얘기는 뭐다? 왼쪽 변화율과 오른쪽 변화율이 같니? 라고 묻는 거예요. 근데 왼쪽 변화율을 따라가 보면 왼쪽 변화율은 뭐래요? 현재 이쪽의 변화율은 마이너스 1 나오죠. 그렇죠? 그러면 오른쪽 변화율은 뭐 나와? 그러면 오른쪽 변화율은 이쪽의 변화율은 1 나와 이 되는 거죠. 그럼 현재 이것은 결국에는 성립하지 않는구나 이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설명해주는 내용을 따라가 보면 결국 이 말의 뜻이 뭐예요? 이거는 미분불능이지만 이거는 미분값이 없다라고 할 수 있죠. 그럼 미분값이 없다는 건 뭐야? 그러면 극한값이 없다는 얘기야. 그럼 극한값이 없다는 얘기는 뭔 뜻이야? 왼쪽의 변화율과 오른쪽 변화율이 있는데 불일치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왼쪽이 맞아 오른쪽이 맞아 하면 둘 다 맞는데 두 개가 서로 같은 값이 아닌 다른 값을 요구하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의 값으로 만들 수가 없다라고 설명하는 과정인 겁니다. 이해갔죠? 특히 절대값의 가장 큰 위력은 뭐한다? 함수값의 부호를 꺾어 올린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얘가 꺾여 올라가면서 함수값의 부호도 바뀌지만 증가하던 그래프는 뭐한다? 감소. 감소던 그래프는 뭐한다? 증가. 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 설명했던 게 절대값 함수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미분 가능할 때를 한 경우를 시험에 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쵸? 미분이 가능한 경우. 그때가 무엇입니까? 그거 꼭 기억해달라는 얘기죠. 바로 여기 안에 들어갈 함수가 어때야 돼? 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가 어떻게 나와야 돼? 하면 첫 번째가 바로 x-a의 제곱꼴 혹은 x-a의 3승꼴이 나와줘야 돼 라는 걸 잊지 말라고 했던 거예요. 절대값 씌웠는데 부호영향 안 받는 경우가 어떨 때야? 그러면 첫 번째는 이렇게 x-a의 제곱 형태면 이렇게 되든지 아니면 이렇게 해서 꺾어 올라가면 다 같이 올라가자는 얘기죠. 그러니까 한쪽만 꺾어 올리니까 부호가 바뀌는 거잖아요. 한쪽만. 그럼 이렇게 나오든지 아니면 현재 3승이 나왔다 라고 한다면 여기에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3중군이 되면서 이렇게 3중군 되면서 이 순간에서의 미분계수가 0 나왔을 거야 라고 암시해주는 내용임을 절대로 잊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실제 앞으로 올해도 수능이 나오겠지만 킬러 문제는 전부 다 절대값 끼고 나올 거야. 다시 말하면 미분 가능성 내야지 하면 무조건 절대값이에요. 미분 가능성 내야지 하면 뭐다? 절대값. 그럼 이 사실을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미분 가능성의 가장 핵심이 바로 뭐다? 이 과정을 꼭 기억하면서 미분 가능이라는 말의 의미가 뭔지를 계속 여러분들이 곱씹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해 갔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미분 가능성에 대한 설명이에요. 미분 가능이라는 것은 1번, 흐름이 존재해야 돼. 즉, 뭐다? 연속이 돼야 돼. 연속이 돼야 돼. 미분 가능이라는 것은 흐름이 존재해야 돼. 둘, 그런데 그 흐름 값이 같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식으로 문제 풀 수도 있지만 사실상 어떤 문제들은 그래프를 통해서 대소 비교 따지는 문제 나오기도 하고 그래프를 통해서 일치불일치 물어보는 경우가 많으니까 반드시 꼭 그림을 통한 미분 가능성을 따지는 훈련을 쌓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고요. 바로 다음 칠판에서 문제 풀이 과정 유형의 맵과 함께 설명해 드립니다. 자, 바로 연결해서 이제 미분 가능성 문제 풀 텐데 먼저 설명해 줄 것은 이 미분 가능성 문제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하나는 쉽게 문제를 보겠다라고 하면 상대방이 이렇게 fx를 줄 거야. 이해되는 거죠? 그때 이 함수가 gx하고 hx야. x가 a보다 같거나 작고 x가 a보다 커. 그런데 상대방이 x는 a에서 미분 가능할 때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언급이 뜨는 거예요. 그러면 살짝 우리가 이렇게 그림을 쪼개준다면 왼쪽의 흐름은 누구야 하면은 gx고요. 오른쪽의 흐름은 누구야 라고 하면 hx야 라고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의 목표는 단순하게 이 그래프가 연속이냐 라고 묻는 게 아니고 흐름이 일치하니 라고 묻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흐름이 일치하려면 첫 번째는 뭘 밝혀야 되면 연속성을 먼저 설명해 줘야 돼요. 그쵸? 그래서 x가 a보다 작을 때, x가 a일 때, x가 a보다 클 때. 근데 여기서는 작거나 같다 하니까 결국 gx가 현재 좌극한과 함수값을 동시에 먹겠구나. 그리고 우극한의 값은 hx가 먹겠구나 라고 설명해서 연속성 밝혀주시고요. 두 번째는 연속이 됐으면 흐름은 있다 이 뜻이죠. 그러면 이제 흐름이 일치하니를 설명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때는 x가 a보다 작다, a보다 크다예요. 어떤 학생은 x가 a일 때가 어딨어 하는데 a라는 값은 미분값이라는 것은 a의 주변의 흐름이죠. 작은 쪽에서의 흐름과 큰 쪽에서의 흐름이 일치하니 라고 주는 게 미분값인 거야. 그러니까 흐름에 대한 설명이니까 여기는 리미트 x가 a-일 때는 g'(x) 요 gx의 좌극한 값, 그 다음에 gx에 대한 미분값이 올 거고 큰 쪽에서는 hx가 나에게 흐름을 전달해 줄 거야. 이렇게 해서 문제를 푸시면 되는 거예요. 이런 내용들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 방금 설명했던 개념 정리와 함께 공부해 본다면
아주 너무너무 당연하고 쉬운 내용이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또한 문제를 풀다 보면 쉬운 문제는 전부 다 이렇게 나올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가 나온다? 그러면 그래프 해석이 나올 거야. 자, 이럴 때는 반드시 뭐가 함께 나온다? 바로 절대값 함수가 함께 나올 거다라는 점을 절대 잊지 마세요. 아시겠죠? 그럼 절대값 함수가 나올 경우는 결국에는 fx equal 네모 이렇게 나온다면 이 식에는 반드시 x-a에 대한 제곱 혹은 x-a의 3승꼴의 모습의 다항식을 반드시 지니고 있어야 한다는 걸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바로 연결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페이지 20페이지, 21페이지 계속해서 연결돼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쉽게 한번 시작해 볼까요? 작년도 9월 5평이었는데 이런 설명을 하네요. fx가 x3승 더하기 ax 더하기 b고 여기는 bx 더하기 4야. 설명돼 있어요. 그러면 살짝 여기다 1 잡아놓고요. 작은 쪽의 흐름은 여기 3차 함수가 가질 거야. 작은 쪽의 흐름은 3차 함수가. 그 다음에 같거나 큰 흐름은 bx 더하기 4가 가질 거야 하면서 이렇게 잡아주자고요. 그러면 이것이 y는 fx인데 나는 실수 전체집합에서 미분 가능할 때 설명했어요. 그럼 얘가 몇 차 함수야? 3차. 여기는 1차. 그러니까 뭐예요? 3차 함수는 자기가 맡은 구간에서는 연속이며 미분이 가능하죠. 다함수니까. 그 다음에 1차 함수도 자기가 맡은 구간에서는 연속이고 미분이 가능하다 설명되는 거야. 그러면 첫 번째, 연속성 밝혀줘. 그럼 x가 1보다 작을 때 1일 때 1보다 클 때인데 작은 쪽은 초록색, 파란색. 그래서 1을 넣어보니까 나 1 플러스 a 플러스 b네 이렇게 되는 거고요. 여기는 어때? 라고 하면 같거나 크다니까요. 결국 1 넣어주시면 b 플러스 4야 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요거 지워지니까 a는 3이구나 라는 걸 하나 얻을 수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미분계수 일치가 되겠죠. 그러면 이때는 x가 1보다 작아, x가 1보다 커로 갈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살짝 한번 지워주면 f'x는 어떻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죠. 얘는 미분해주면 3x의 제곱 플러스 a가 되고요. 여기는 b다. x가 1보다 작아, x가 1보다 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1보다 작은 쪽은 결국에는 파란색이니까 여기다 1 넣어주시면 3 더하기 a구나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파란색은 기본적으로 얼마 나온다? 여기는 주황색이죠? 1 넣어주시면 여기는 그냥 b다 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개는 같아요 이게 되는 겁니다. 참고로 하면 a가 얼마다? 3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b의 값은 6이다 이게 풀 수 있죠. 그 결과 a 플러스 b라는 값은 바로 9다 이렇게 문제를 풀어서 4번 정답을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두 번째. 이것은 작년도 2021학년도 수능 30번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보였던 그 미분에 대한 우리 아까 설명했던 거 있었죠? 평균 변화율 해가지고 오답률 97%짜리. 그때까지만 해도 사실은 그때는 준킬러라는 문제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준킬러가 없다 보니까 30개 중에서 27개가 매우 쉬운. 그리고 킬러는 21번, 29번, 30번 딱 3개였어요. 그러면 세 문제 가지고 결국 난이도 조절을 하려다 보니까 27문제는 매우 쉬움이야. 그 나머지 3개만 어려워. 이러니까 시간이 많이 남아돌죠. 그러니까 이 남은 3문제에다가 뭐 한다는 얘기예요. 많은 시간을 투자할 수 있도록 해준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최근의 문제는 준킬러가 5개예요. 그러니까 준킬러가 기존에 없던 준킬러가 생기니까 5문제나? 그럼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그러니까 준킬러 난이도가 올라간다는 게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뜻이에요. 그럼 얘가 시간이 올라가니까 킬러였던 문제는 어떻게 돼? 시간을 낮춰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준킬러가 많이 생긴다는 건 킬러의 난이도가 그만큼 쉬워진다. 그 얘기는 즉 연산 과정이 쉬워진다는 뜻이에요. 연산이 쉬워진다는 것. 하지만 해석은 절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꼭 기억할 건 30번 문제는 우리 선생님이 수업해 준 내용의 개념들만 정확하게 공부하시면 실제 30번까지는 아주 쉽게 풀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겁먹지 말고 자신감을 가지세요. 설명해 준 내용 그대로 따라가 봅시다. fx는 몇 차 함수야? 3차 함수예요.
그리고 gx는 1차 함수예요. 그러면 이 얘기의 특징은 뭐냐면 벌써 선점포고했죠. fx하고 gx를 전부 다 구해와 라고 설명해 주는 거야. 전부 다 구해와. 자,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나 1을 기점인데 1보다 같거나 작으면 이 함수 따라갈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 요 구간은 지금 현재 파랭이 거구나. 그 다음에 여기 있는 1보다 같거나 큰 구간은 얘 거예요 라고 설명해 주는 거야. 그랬구나. 근데 함수 hx가 뭐야 했더니만 실수 전체 집합에서 미분이 가능하고 설명했어요. 그러니까 미분 가능하다는 얘기는 누구야? 아, 여기서 현재 만나겠구나. 그리고 왼쪽 오른쪽에 미분 계수가 일치하겠구나 라고 설명해 주는 과정이에요. 맞습니다. 그거 한번 설명해 봐 이 뜻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h형은 얼마? 0이다. h는 5다 설명돼 있어요. 그러면 0은 어딘데? 여기가 바로 0이다 이 되는 거고요. 여기가 바로 5다 이 되는 거죠. he가 5다. 예. 근데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붙은 게 바로 h형이 0이네 라는 설명인 거예요. h형이 0이네 이게 되는 거죠. 자, 한번 설명해 볼까요? 첫 번째, hx 제일 눈에 띄는 건 바로 절대값이죠. 절대값이 뜬다는 것의 의미는 뭐다? 아, 이거 미분 가능성 물어보겠구나. 근데 x가 1보다 작아. 자, 설명 들어갑니다. 여기 몇 차 함수? 3차 함수. 이거 몇 차 함수? 1차 함수. 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두 개를 합치면 몇 차 함수? 그러면 나는 3차 함수다. 이게 되는 거예요. 그쵸? 예. 그런데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3차 함수가 절대값을 씌운단 말이에요. 근데 얘가 미분이 가능하대. 참고로 야, 나 0에서 h형은 얼마다? 0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h형은 0이다. 그러면 0인데 만약 그래프가 이렇게 꺾여 올라가면 이 안쪽에 그래프를 그렸는데 이렇게 치고 올라가 버리면요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를 꺾어 올리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미분 불능이네? 이게 되는 거죠. 맞아요. 꺾어 올라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벌써 알게 되는 건 요 안쪽에 있는 함수가 fx 빼기 gx가 어때? 라고 하면 0이라는 값에서 뭐 한다? 접해야 된다. 그러면 여기가 0이면 여기서 접하는 모습이 나와야 되는구나. 그러면 하나, 이렇게 나올 거냐? 아니면 둘, 점이 여기 있을 거 아니냐? 알파 잡아주면? 그러면 또 하나는 이렇게 될 거냐? 라고 묻는 거예요. 최고차 계수가 1이니까 나는 이렇게 이런 모습을 가질 거야. 그런데 얘가 맞아?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나는 경계선이 얼마야? 하면 0에서 끊길 거예요. 현재 보면 여기서 보면 x가 1에서 1보다 작은 쪽이 fx-gx란 말이야. 그러면 여기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되면 여기 꺾여 올라가잖아. 그러니까 이런 상황 나오면 안 된다 이게 되는 거예요. 아, 이거 안 되는구나. 그럼 여기가 되네. 예. 그런데 절대값 씌우면 다 같이 올라갈 텐데 이런 식으로. 예. 그럼 여기에 1이 있으면 안 되겠네? 예. 그러면 1이 아마도 여기 있겠구나. 이게 되는 거죠. 예, 이게 되는 거죠. 좋아. 그러면 일단 알았어. 너는 x의 제곱 곱하기 x-알파야. 이게 되는 거죠. 확실한 거는 알파가 얼마보다? 1보다는 크겠군 이라고 설명해 줄 수 있는 겁니다. x제곱 곱하기 x-알파. 단 알파는 1보다 커야 돼. 그러면 요 구간까지는 나는 미분 가능하잖아. 그죠? 자, 이런 설정 잡아줄 수 있고요. 요 그리면 안 된다는 거 알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어요. 혹은 바로 뭐니? 선생님 0에서 3중근 가지면 안 됩니까? 라고 질문하는 거죠. 나는 3중근을 갖고 싶다. 이게 되는 거예요. 예, 그것도 가능하죠. 그런데 여기가 1이라는 것도 아시죠? 예, 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fx는 이렇게 되는 거 하나, 또 하나는 x 3승이야 라고 하는 과정이 갈라진다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첫 번째는 구했고요. 그러면 이제 절대값 풀 수 있겠죠. 절대값을 풀어버리면 어차피 만약에 이런 경우가 1번이라면 요게 1번이고 요게 2번인데 이런 경우는 절대값 풀게 되면 부호가 음수니까 꺾고 올려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럼 여기는 어떻게 돼? 하면 0에서만 0 주변, 그러니까 1 주변에서는 어때? 라고 하면 1 주변에서는 확실하게 양수구나라는 것도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 한번 가볼게요. 만약에 두 번째 1번 hx가 이 되는 거예요. 이 케이스라면 이 되는 거야. 그러면 1이라는 값에 주변에서는 어땠어? 라고 질문하면 fx-gx는 이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나 음수인데 꺾어 올린 거죠. 그러면 나는 마이너스에 뭐 한다? 이 그래프에다 마이너스 취해줘. 하기 때문에 마이너스 x제곱에 x-알파다. 이게 정리할 수 있죠. x가 어떻다면? 기본적으로 1보다 작다면. 요 어라운드야, 1 어라운드. 현재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여기가 쉽게 말하면 알파가 x가 0과 1 사이로 잡아줄게. 이런 식으로. 그러면 x가 만약에 1보다 크다면 어떻게 할 거야? 이게 되는 거죠. 그때는 fx 더하기 gx를 따라가겠다. 이 되는 겁니다. 예. 이렇게 설명해 줘. 알겠어. 이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러면 첫 번째.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야? 라고 설명해 준다면 첫 번째. 현재 H2가 또 오라고 설명되어 있죠? 선생님, 그러면 H2가 오라는 것은 어떻게 써먹을까요? 이게 됩니다. H2가 옵니다. 라고 설명해 주면. H2가 5야? 그 얘기는 기본적으로 내가 2 넣어주면 FE 플러스 G2라는 값이 5다. 라고 설명이 되는 거죠. FE 더하기 G2가 5다. 예. 그리고 설명을 나중에 또 한번 정리해 줄 텐데 이거 살짝 빼고요. 여기다가 간단하게 마이너스 fx 플러스 gx라는 상태로 한번 정리를 먼저 해볼게요. 이렇게. 우리 하나 알았던 건 2라는 값에서 5라는 거 알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방금 설명했던 것처럼 h2. 기본적으로 또 하나가 뭐예요? 아까 h 0값 잡았었죠? 0 넣어주면은 현재 0이니까 마이너스 F0 더하기 G0은 현재 얼마였어? F0, G0 마이너스 F0, G0 예, 이것이 0이라는 것도 알았어. 한번 정리해보면 이런 것도 알 수 있고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이 1번, 2번보다 더 중요한 건 지금 이 얘기 좀 하자 이 뜻인 거예요. 너 지금 이 정리 왜 했어? 1에서 보려고. 좋아. 그러면 첫 번째 1에서 x = 1에서 연속성 밝혀라. 예, 그러면 x가 1보다 작아? 1이야? 1보다 커? 그러면 1 넣어주면 얼마야? 그럼 마이너스 f1 더하기 g1. 그 다음에 여기는 1 넣어주면 어떻게 돼? 하면 1차니까 여기는 f1 더하기 g1이야 라고 설명해 주는 거야. 그러면 이게 같다면 쓱쓱. 그러면 이거 f1이 0 나오네? 정답이 되는 거죠. 그러면 두 번째는 미분계수 일치 좀 보여줘. 미분계수 일치. 알았죠? 그러면 요거 미분해 봅시다. h'x는 어때요? 그러면 마이너스 f'x 더하기 g'x. x가 1보다 작다면 여기는 f'x 더하기 g'x. x가 1보다 크다면 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1을 한번 넣어보니까 여기 x가 1보다 작을 때 1보다 클 때요. 그러면 마이너스 f'1 더하기 g'1. 여기는 f'1 더하기 g'1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두 개 같대. 그럼 얘랑 지워져요. 그러면 이거 뭔데? 하면 2 곱하기 f'1은 0. 그러면 f'1은 얼마 나온다? 0이야. 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3차 함수인데 이렇게 함수값이 0이면서 미분값도 0이라고 설명되겠죠. 맞습니다. 그러면 이 과정에서 우리가 알게 된 건 뭐지? 그러면 살짝 지울게요. 잠시 또 쓰겠지만. 그러면 요거 살짝 지우고 일단 F1도 0이고 F'1도 0이야? 그러면 일단 fx 아까 설명했지만 fx 빼기 gx도 구했지만 그러면 일단 fx만 살짝 솎아낼 수 있겠네? 예. 그러면 fx는 뭐지? 라고 하면 1에서 뭐예요? 그 값이죠. 근데 함수값이 0이니까 나 x-1의 제곱이야. 그리고 여기는 뭘 쓰냐면 x-k라고 정해놓자. 그쵸? 이렇게 3차 함수꼴, 최고차 계수가 1인 3차 함수 만들면 되잖아. 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덧불어서 또 하나 알 수 있는 게 뭐였어요?
아까 설명했지만 H형은 0이었죠? 그쵸? 그럼 H형은 0이다.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 동시에 알았던 게 뭐냐면 H'0도 0이었잖아요. 아까 여기서 뭐 했다? 중근이다라고 했잖아요. 접한다고. 그럼 이 설명이 되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현재 이 과정에 따라가 본다면 첫 번째, 현재 요게 뭐죠? 그러면 마이너스 F0 더하기 G0은 0이다. 그러니까 G0도 F0이야. 이 되는 거죠. 그러면 0일 때 함수값 가져와 라고 하면 0 넣어보세요. 마이너스 1의 제곱 1, 여기는 마이너스 K가 되는 거죠. 그러면 나 G0이라는 함수도 이렇게 구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야? 나 너하고 F'0하고 마이너스 F'0하고 요게 1번, 요게 2번 마이너스 F'0하고 마이너스 F'0하고 G'0하고의 합이 0이야 이 뜻인 거예요. 그 얘기는 G'0은 F'0과 같다는 뜻이죠. 그러면 요거 미분 한번 해볼까요? F'X는 앞에 거 미분해 주시고 뒤에 거 남겨 놓으시고 플러스 앞에 거 남겨 놓고 뒤에 거 미분하시고 그러면 F'0은 얼마야 하면 2 0 넣어주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K 여기는 마이너스 제곱이니까 1 나온다 이게 되겠죠. 나는 2K 플러스 1이야 이 되는 거야. 아 그럼 이거는 2K 플러스 1이구나 이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gx는 1차 함수니까 1차 함수 그러면 gx라는 것은 기울기가 2k 플러스 1 이렇게 그리고 y절편은 마이너스 k다 이게 설명이 되는 거예요. 됐죠? 그럼 여기서 사실상 내가 k 값만 구하면 이 문제는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이 주는 힌트가 뭐냐 아까 줬던 게 있죠? 바로 H2가 얼마였냐면 현재 5라는 말을 이용해 달라는 거죠. 그럼 H2라는 것은 결국 F2 플러스 G2가 5다라는 뜻인 거예요. 자, 2 한번 넣어볼까요? 그럼 2 빼기 1은 1, 2 빼기 K. 아, 여기가 2 마이너스 K구나. 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다 2 넣어주시면 얼마 돼요? 4K 플러스 2. 2 넣어주시면 4K 플러스 2 마이너스 K다. 즉 3K 플러스 2다 이 설명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 두 개 더 해줘. 그랬더니 얼마 나왔어? 5 나왔잖아 이 뜻인 거예요. 그러면 얘랑 얘랑 합쳐주면 얼마야? 2K 값 합쳐주면 2K 값 플러스 4가 5잖아 이게 되는 거죠. 아 그러면 2K가 1이니까 K는 사실상 2분의 1이겠구나 라고 설명이 되는 거죠. 오케이 여기까지 정리가 끝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다 구하셨어요. 여기까지가. 자, 상대방이 원하는 건 뭐냐면 H4가 얼마야? 라고 물어본 거죠. H4라는 건 F4 더하기 G4예요. 그러면 F4라는 값을 넣어주면 얼마 되겠어요? 4 빼기 1은 3. 3의 제곱은 9. 4 마이너스 K. 이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4를 넣어주시면 얼마 돼요? 2K 플러스 1. 곱하기 4 마이너스 K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정리하는 순간에 K 대신에 2분의 한번 넣어볼게요. 그러면 9 곱하기 얼마 돼요? 2분의 8이니까 요거 2분의 7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2분의 1 넣어주면 여기 1 더하기 1이니까 2 되겠죠. 2 곱하기 4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죠. 아 그러면 여기는 8 플러스 요거 얼마입니까? 2분의 9, 7에 63 빼주면 62. 그러면 2분의 60이면 31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정답 얼마 나오냐면 39다. 이렇게 정답이 나오는 겁니다. 현재 이 내용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다만 경우의 수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많아서 그래요. 상황 설정의 조건문이 많아 보이다 보니까 식이 복잡해 보이지 사실은 미분 가능성의 절대값 해석만 할 수 있다면 사실은 이 문제 어렵지 않게 풀 수가 있어요. 그럼 어떤 학생은 그럴 거야. 왜 칠판을 오른쪽만 쓰냐? 예, 한번 보여드릴게요. 왜냐하면 지금 이 문제를 풀 때 선생님이 첫 번째 해당하는 이 경우만 풀어봤어요. 이 경우만. 그쵸? 그러면 이 두 번째 경우도 해야 될 거 아니냐? 맞아요. 그걸 보여드릴게요.
두 번째 경우는요, 1을 어라운드에서 얘가 양수라는 게 중요해요. 그럼 여기가 이렇게 될 거야 라고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경우를 한번 살펴보자. 그러면 x가 1에서 연속이잖아. 첫 번째는 연속. x가 1보다 작아? 1이야? 1보다 커? 그러면 여기는 1 넣어주는 순간 f1-g1이다 될 거고요. f1 빼기 g1. 같거나 큰 거는 밑에 거니까 넣어주면 f1 더하기 g1이다 하면서 이 두 개 갖다 놓고 푸는 거예요. 그러면 g1의 값은 0이네 라고 하나 얻을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미분계수 일치죠. 그런데 따라가 보니까 이것은 f'x 마이너스 g'x, 여기는 f'x 플러스 g'x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서 여기는 x가 0하고 1 사이, x가 1보다 크다인데 일단 말이 좋아 그렇지만 사실은 요 범위에서의 부호를 판정하는 거예요. x가 1보다 작습니까? 1보다 큽니까? 라고 넣는데 여기는 f'1 마이너스 g'1이고 여기는 f'1 더하기 g'1이다 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갖다 놓고 푸는 순간 지워지면서 결국 g'1이 0이다 이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런데 문제에서 얘가 몇 차 함수라고요? 1차 함수입니다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방이 말할 때 나 1에서 0 지납니다. 예, 0 지나고요. 이 점에서의 순간 변화율이 0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함수야? 상수 함수가 되겠죠. 누가? gx가. 그래서 이 말에 위배가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설정 중에서 앞에 걸로는 답이 나오지만 뒤에 걸로는 답이 형성될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요 이번 문제 작년도 수능에 30번 문제를 풀어봤어요. 그러니까 항상 준비하고 문제를 보셔야 됩니다. 미분 가능성, 절대값, 중근이거나 3중근 나온다. 항상 기억하고 준비하세요. 올해 있을 6, 9월 달 모평에서도 이 문제는 다시 한번 출제될 예상입니다. 아시겠죠? 자, 칠판 정리 후 바로 3번 이어집니다. 자, 이어서 3번 들어갑니다. 3번도 마찬가지로 2021년도 9월 모평, 예, 바로 30번 문제예요. 그러니까 현재 9월 모평이 냈기 때문에 이제 수능 때도 이제 그와 같은 컨셉을 출제하겠다라고 설명하는 건데, 자, 첫 번째를 보니까 F1과 F3이 0이다 설명되어 있어요. 누가? 3차 함수가 이 되는 거야. 그렇다면 이 얘기는 fx가 뭐지? 라고 하면 x-1, x-3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겠고, 나머지 이제 1차식을 모르니까 ax 더하기 b라고 정리를 해 놓읍시다. 이게 되는 거야. 그런데 나에서 뭐라고 했냐면 x가 1보다 같거나 큽니다. 자, 그 과정에서 f'x가 0이 되는 원소의 개수, 요 단어 별표 한번 해줘야겠죠? 예. 자, 요것이 1 나와야 돼 라고 설명했어요. 자, 개수 따는 것은 뭘 설명하냐 하면은 그래프를 꼭 그려주세요 라고 설명하는 과정입니다. 아, 그러면 이거에서 뭔가 얻겠다는 뜻이구나. 그러면 f'x 0이라는 건 뭐지 하면 순간 변화율 값이 0 되는 걸 찾으라는 얘기잖아. 그래서 정리해봤어요. 현재 내가 알고 있는 게 뭐지 하면 1과 3이라는 걸 알았어. 그러면 현재 근이 총 3번을 지나가는 게 3차 함수니까 여기 알파가 여기 있을 수도 있겠다. 여기다 1번. 아니야. 그건 네 말은 이해 가는데 왜 그것이 알파가 3보다 더 크겠어. 1과 3 사이에 있을 수도 있잖아. 맞아. 세 번째. 선생님, 그렇지 말고 알파가 1보다 작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예, 맞아요. 네 번째. 그런데 사실은 생각해 보니까 이게 중근일 수도 있을 것 같아. 중근일 수도 있어. 맞아. 아니야. 근데 왜 이래서 중근이야? 나는 3에서 중근이야 라고 설명해 준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y는 fx의 그림의 유형이 총 이렇게 5가지를 그릴 수 있다. 그림을 그려라 라고 유도하는 게 이 문제의 출제 의도라는 거야. 그러면 x가 얼마보다? 1보다 같거나 클 때, 같거나 클 때야. 여기서부터 출발이야. 여기서는 미분값이 0 되는 게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죠. 그러니까 이것은 아니다 라고 설명할 수 있고요. 얘는 1보다 같거나 큰데, 예. 그러면 여기서 미분값이 0 되는 게 몇 개야 하면 2개 나왔죠. 그러니까 이것도 아니다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1보다 같거나 큰데 미분값이 0 되는 건 하나네? 예, 그럼 얘는 맞다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됩니까? 하면 1보다 같거나 클 때 하면 여기 있네? 하나네? 아니죠. 1보다 같거나 하니까 여기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몇 개 나오냐면 2개니까 이거 안 된다는 얘기고요. 그러면 마지막 설명되는 건 뭐야 하면은 1보다 같거나 큰데 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설정해주면 값이 이렇게 나온다. 이게 또 마찬가지 안 된다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벌써 다 끝났어요. 우리가 알게 되는 식은 뭐야 하면은 바로 요 문제가 성립할 거야 이게 되는 거죠. 아, 이렇게 되는구나. 그러면 살짝 정리해 보니까 이렇게 되네. 살짝 지워버리면 싹 현재 이 과정을 통해서 알게 된 게 뭐야 라고 하면 나는 알파와 1과 3이다. 그러면 이게 y는 fx고요. 일단 이거는 하나의 꼴이기 때문에 내가 근을 앓고 있다면 fx가 뭔데? 라고 한다면 fx는 x-알파, x-1, x-3 최고치 한계수는 k로 잡게 될 수 있죠. 단 알파는 1보다 작아야 됩니다. 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나를 통해서 이 사실을 알았네 이게 되는 거예요. 됐죠? 그 다음에 현재 gx가 이 첫 번째 과정이면 두 번째는 gx가 바로 절대값 fx 곱하기 f의 a-x야 이게 되는 거죠. 절대값 떴죠?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 실수 전체 집합에서 미분이 가능합니다. 설명해 주는 거야. 그러면 fx를 알았잖아? 그럼 여기서 f의 a-x를 하나 구해보죠. 그러면 여기다가 a-x를 넣어봅시다. 여기는 뭐라고? 그러면 a-x 마이너스 알파 그 다음에 플러스 여기는 곱하기 a-x 마이너스 1 여기는 a-x 마이너스 3 이게 되는 거예요. 당황할 필요가 없죠. 편안하게 적어보시면 되겠고요. 현재 여기서 마이너스를 현재 보면 일단 정리만 해보면 마이너스 x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a고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플러스 a고요. 여기는 마이너스 x 그 다음에 마이너스 3 플러스 a가 되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각각 마이너스를 하나씩 다 뽑아주세요. 마이너스 다 뽑아줘. 그러면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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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승 해주면 마이너스 k 이게 되겠죠. 마이너스 k 그 다음에 여기는 얼마 됩니까? 라고 하면 x 그 다음에 마이너스 현재 보면 여기서 마이너스 나가면요 x 플러스 알파 마이너스 a란 말이야. 그러면 근구하는 입장에서는 이걸 묶어주면 x 마이너스에 뭐가 되면 a 마이너스 알파라고 쓸 수 있지 않을까요? 그쵸? 자, 요렇게 한번 적어보자. 근을 좀 더 구하기 편하게. 자, 그 다음에 여기도 마이너스 나가면 x 플러스 1 마이너스 a니까 여기도 x의 마이너스에 현재 a 마이너스 1이다 라고 설명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여기도 x에 뽑아내면은 이렇게 될 테니까 x 마이너스에 a 빼기 3이다. 이게 정리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현재 이게 몇 차 함수야? 그러면 3차 함수고요. 얘가 3차 함수고요. 얘도 3차 함수예요. 이 되는 거예요. 아, 그러면 이게 만약에 y는 f의 a-x 그래프는 뭐야? 라고 한다면 얘 또한 세 번의 근을 가질 거란 얘기야. 근데 세 번의 근이 누구야? 라고 했더니 이렇게 나오는데 하나는 a-알파, 하나는 a-1, 그 다음에 a 빼기 3인 거야. 참고로 잘 봐. 여기서 제일 큰 게 누구야? 3, 제일 작은 건 알파. 그러면 여기서 제일 여기가 빼는 수가 가장 크다는 얘기고 알파가 제일 작겠네?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럼 빼는 수가 적다는 것은 전체 값은 내가 제일 크네? 이게 되겠죠. 그럼 여기가 바로 a-알파. 빼는 수가 제일 크다는 건 전체 값은 제일 작아지니까 얘가 a 빼기 3. 얘가 바로 a-1이야 설명이 되고 현재 이 그래프를 완성하는 순간 나는 최고차 계수가 음수잖아 되면서 그래프의 개형이 바뀔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알겠습니까? 그런데 나는 지금부터 뭐 할 거냐면 현재 gx는 fx하고 f의 a-x하고 곱할 거야. 이게 되는 거야. 그러면 사실은 몇 차 함수냐면 6차 함수예요. 그러면 6차 함수인데 만약에 한 놈이라도 이렇게 되는 놈이 이렇게 뚫고 나가는 게 한 놈이라도 있어 버리면 어떻게 돼요?
절대값 씌우는 순간에 미분 불능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얘네들이 자 보면은 전부 다 뭐하고 있다? 단독으로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혼자서 단독으로 있으면 절대로 안 되고 전부 다 중근이 나와줘야 되는 거야. 아, 그러니까 이게 미분이 가능하려면 이게 미분이 가능하다는 얘기는 결국 이 식이 세 개. 즉 현재 얘는 뭐뭐뭐의 제곱, 뭐뭐뭐의 제곱, 뭐뭐뭐의 제곱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겠구나라고 설명해 주는 거죠. 그래서 중근 나올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3중근 나와도 안 되죠. 3중근 나올 수도 없고. 그쵸? 그러면 결국 설명되는 것은 알파가 A-3과 같겠죠. 제일 작은 놈은 제일 작은 놈끼리. 그 다음에 중간 레벨은 중간 레벨끼리. 그리고 큰 놈은 큰 놈끼리 정리해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모르는 문자가 2개씩이지만 여기는 하나니까 정리해주니까 A가 2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A가 2라는 거 알았으면 결국 설명되는 건 알파는 얼마 나오니? 하면 알파는 2, 그러면 넘겨주면 알파는 2-3. 마이너스 1이네? 이 되겠죠. 예. 그럼 여기까지 구하였으면 여러분들이 다 푸신 거예요. 이 문제를. 자, 그랬더니 상대방이 뭐라고 했냐면, 야, F0하고 여기는 F4의 값, 그 다음에 G4의 값을 구해줘 라고 설명했는데, 생각해보니 A가 2란 말이에요. 그러면 G8. 그러면 여기는 F0 곱하기 F8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 살짝 앞에 거 살짝 좀 지울게요. 이렇게 살짝 지워놓고. 야, GX가 뭐냐? 라고 한다면 현재 우리가 알파가 마이너스 1인 거 알았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는 K, 여기는 아까 했지만 GX는 뭐가 되겠어요?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여기는 F의 A-X는 현재 마이너스 K에 A 대신에 2 넣어볼까요?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 1, 여기는 1, 그 다음에 여기는 3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는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3. 이게 똑같다는 거죠. 그러면 최고차 개수는 얘는 K, 마이너스 K 합치면 우리는 마이너스 K 제곱. 그 다음에 남는 식은 X 플러스 1의 제곱, X 마이너스 1의 제곱,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3의 제곱이야 하면서 여기다가 절대값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면 G8이라는 게 뭐야? 이 되는 거죠. 그러면 G8은 결국 마이너스 K제곱에 8 플러스 1, 9의 제곱, 여기는 7의 제곱, 여기는 5의 제곱이야 하면서 절대값 씌우겠다는 얘기예요. 그럼 어차피 이게 양수니까 음수 나면 안 되죠? 그러면 나는 K제곱에 9의 제곱, 7의 제곱, 5의 제곱이다. 자, 이렇게 적어주세요. 그러면 여기 만무리만 정리해주면 K제곱 곱하기 9의 제곱, 7의 제곱, 5의 제곱 이게 되는 거죠. 그리고 fx도 이미 알파라는 값을 구했으니까 여기도 플러스 1 잡아주고요. 그러면 f0이 뭐야 하면 0 넣어보세요. 그러면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이게 되겠죠. 그럼 곱하는 순간 3, K가 되는구나. 그럼 여기도 3K입니다 라고 적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F8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럼 F8은 넣어주시면 K 곱하기 9 곱하기 그 다음에 8 넣었으니까 7 곱하기 5다 설명하면 되겠죠. 아, 그러면 여기는 K 곱하기 9 곱하기 7 곱하기 5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요 여기 있는 게 하나하나 다 지워주고요. 또 K 지워주고 요거 3 되는 거야. 그러면 3 곱하기 7 곱하기 5다. 7, 5, 35 곱하기 3이기 때문에 3, 5, 15, 3, 3은 9. 정답은 105야. 이렇게 문제를 풀어주시면 작년도 9월달 모평에 30번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어렵지 않죠? 자, 이렇게 풀었던 게 작년도 9월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작년도 9월과 수능에서는 결국 절대값인 상태에서의 미분 가능성을 출제하겠다라는 게 하나의 트렌드. 그 얘기는 앞으로도 있을, 앞으로 오래 봐야 될 평가원 시험에서도 이와 같은 성향은 계속해서 반복될 거다라는 점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020년도 6월달 준킬러라고 하는 문제를 볼 텐데,
얘는 뭐야?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만 최고차 함계수가 1인 3차 함수예요. 밑줄 쫙 끄시고요. 자,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죠. 현재 2분의 1입니다. x가 0보다 작다면. 그리고요, x가 0보다 작거나 큽니다. fx라면 이 되는 거죠. 그런데 gx가 밑줄 쫙 실수연체집합에서 미분이 가능합니다. 설명되어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현재 여기가 1인데 나 함수값이 2분의 1이야 라고 따라왔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2분의 1. 그러면 여기서 미분이 가능하려면 너 미분계수가 얼마야? 0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나는 3차 함수니까 이렇게 나오든지 아니면 뭐 3중근 같든지 이렇게 될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러면 이 그래프가 여기서부터 따라붙을 거냐 여기서 따라붙을 거냐 아니면 여기서 따라붙을 거냐로 갈라질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경우를 따라본다면 미분 가능하다 했으니까 요 경우입니다 하면 그래프가 여기서부터 나는 그림이 떨어졌다가 올라갈 거야 설명해 줄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경우는 두 번째 그래프의 경우는 여기가 2분의 1이야 라고 설명되어 있는 거죠. 오케이. 그런데 여기서부터 그릴 거야 라고 한다면 나는 그림의 개형이 여기서부터 극각까지면서 올라갈 거야 한단 말이에요. 물론 여기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요 2번과 3번을 합쳐버릴게요. 이렇게. 그러면 이게 맞아? 라고 질문하는 거야. 근데 생각해보니까 상대방이 gx의 최소값, 또 중요한 단어 나왔죠. 최소값이 2분의 1보다 작을 때요. 최소값 대소 비교. 최소값이 2분의 1보다 작아. 이렇게 되는 거고요. 얘는 최소값이 어때요? 계속 올라가면 2분의 1이 최소값이란 말이야. 안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오케이. 그러면 현재 알았어요. 현재 이 그래프는 3차 함수가 이렇게 되는 케이스였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fx가 뭐야? 라고 한다면 나 0에서 극값 가자. 그러면 x제곱이고 x-k라고 합시다. 이게 되는 거죠. 그때 당시 함수값은 얼마다? 2분의 1입니다. 이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당신이 2분의 1일 때 값을 넣는다면 만나는 여기 위치를 우리는 k라고 잡겠다. 이게 되는 거죠. 오케이. 됐어요. 그러면 설명해 주는 건 바로 이런 케이스구나. 그러면 이 부분이 얼마죠? f'x를 구했더니 2x 곱하기 x-k x제곱 곱하기 1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게 0 되는 값 찾아내. 참고로 이미 x가 0인 거 하나 알았으니까 현재 2x의 제곱이에요. 2x제곱 마이너스 2kx 플러스 x제곱. 그러면 3x의 제곱은 마이너스 2kx가 0이다. 그러면 정리해 주니까 x 3x 마이너스 2k가 0이다. x가 3분의 2k겠구나 라고 설명해 주는 거예요. 여기가 바로 극값의 위치인 3분의 2k이다. 이런 거죠. 자, 여기까지 우리가 항상 기억니은 디귿 풀 때는 무조건적으로 뭐라고 했어요? 기억니은 디귿 풀 때는 반드시 위에 있는 상황을 최적화 정리 후에 그 다음에 가서 뭐 해라? 앞에 이제 기억니은 디귿의 문장을 따라가 달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따라가 봤어요. 그랬더니 얼마가 나왔니? 라고 묻는 거죠. 이렇게. 요거는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fx가 이제 x의 제곱 x-k 플러스 2분의 1이다 설명되는 과정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설명하는 내용 뭐야 했더니만 g형과 g'형은 2분의 1입니까? 그럼 여기 살짝 여기 오른쪽에 적어볼게요. g형과 g'형은 2분의 1입니까? g형 얼마예요? 함수값 2분의 1. g'형은 미분값이니까 0. 그쵸? 2분의 1. 맞습니다. 이 되는 거야. 그러면 니은번 어때? 했더니만 G1이 2분의 3보다 작습니까? 물어봤어요. G1. 그러면 G1은 이쪽이잖아. 그럼 1 한번 넣어봐. 참고로 하면 K는 0보다 크겠죠. 예. 이 그림상에서. 그러면 G1 값 구해봐. 라고 했어요. 그럼 G1은 결국 뭐다? F일 것 같구나. F1이고 F1 넣어주면 이거 1제곱 곱하기 1-k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요거 해주면 얼마야? 2분의 3 마이너스 k야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k가 0보다 크대요. 그러면 값이 양수니까 이제 2분의 3에서
양수만큼 뺄 거란 얘기예요. 아, 그러면 F1은 무조건 2분의 3보다는 작을 수밖에 없지. 이게 되는 거죠. 당연히 니은번도 참 이게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gx의 최소값. 최소값이 얼마나 왔다? 바로 0일 때 g2는 2분의 5냐?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이거 통해 가지고 빨리 k값 찾아와라 이 뜻이죠. 참고로 하면 우리가 극소값이 최소값이니까 g 3분의 2k 값 구해주세요. g 3분의 2k 값을 구했는데 이것이 0이야 이 뜻인 거예요. 참고로 하면 이거는 f의 3분의 2k와 동일하겠죠. 자, 3분의 2k 넣어주시면 여기는 9분의 4k 제곱. 3분의 2k 넣어주시면 여기는 마이너스 3분의 k 플러스 2분의 1 이거 0이 되는 거예요. 넘겨주면 27분의 4k 3승은 2분의 1 k 3승이란 8분의 27 그러면 k 값은 2분의 3 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fx라는 것은 통해서 알게 된 건 x제곱 x-2분의 3 플러스 2분의 1이다 이게 되는 거죠. 참고로 해서 g2가 뭐야? 라고 하는 것은 f2가 얼마야? 라고 하는 것과 동일하다 설명되겠죠. 그래서 2를 넣어주시면 4 곱하기 2 빼기 2분의 3이면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 정답은 2분의 5다. 이렇게 문제를 푸시면 된다. 예.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기억, 니은, 디귿 모두 다 옳다. 정답 몇 번? 5번.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칠판 정리하고 이제 미분과학속 마지막 문제인 오답률 80%짜리 또 극강의 문제를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5번 문제 들어갑니다. 현재 fx가 뭐야 했더니 fx가 마이너스 x, x가 0보다 작거나 작고요. 0과 2 사이에서는 x가 기본적으로 x-1이고요. 그 다음에 현재 x가 2보다 크다면 여기는 2x-3이다 라고 정리가 되는 거야. 이렇게. 자, 밑줄 짝으세요. 다항식 px. 자, 그러면 여기서는 최고 차수를 말해준다, 안 말해준다? 말 안 해준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최고 차수를 말해주지 않으면 나는 완벽한 식은 못 구한다. 이런 설명이 되는 거죠. 예. 자, 그랬을 때 다음 중 기억, 니은, 디귿의 옳은 문제에 답을 해달라 설명되겠죠. 자, 그렇다면 첫 번째 우리 한번 해봅시다. 일단은 구간이 갈라진 함수가 나왔으니까 뭐 해야겠어요? 그림을 한번 그려봐야겠죠. 현재 이 값은 첫 번째 0에서 문제가 발생할 거고 또 하나는 2에서 문제가 발생하겠구나 라는 걸 예상할 수 있어요. 그러면 참고로 한 번 더면 여기는 뭐야 했더니 나 마이너스 x예요. y는 마이너스 x. 그 다음에 0 넣어주시면 얼마예요? 그러면 마이너스 1 나오죠. 예, 여기는 마이너스 현재 0, 여기는 마이너스 1. 그리고 x-가 2 넣어주면 1 나오겠죠. 이렇게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 그럼 여기가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1이다. 이게 되겠죠. 그 다음에 2x 빼기 3이면 2 넣어주는 순간 1 나올 테니까 아마 그래프가 이런 식이 나올 것 같아요. y는 2x-3, 여기는 y는 x-1. 이 그래프는 y는 fx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일단 딱 그래프 보자마자 이거 0에서 불연속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런데 현재 첫 번째 기억번에서 px 곱하기 fx가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라면 설명했어요. 자, 상황 확인했죠? 그러면 얘가 뭐야? px는 다항식이야. 즉 다항식 이퀄 뭐다? 다항함수. 다항함수는 뭐다? 연속함수. 나 연속함수야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이 부분에서 아이고 너 불연속이구나. 그러면 내가 너한테 0 줄게. 그러면 px 곱하기 fx. 그쵸? 내가 불연속에서 불연속되는 위치에서 연속인 함수가 만족해주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알게 되는 건 P0은 얼마다? 0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 되는 거죠. 니은번, 기억번은 참. 니은번, px 곱하기 fx가 실수 전체 집합에서 뭐 한다면? 미분이 가능하면 P2는 0이냐? 설명돼 있어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 했더니만 px 곱하기 fx를 한번 해보자 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정의해보면 px 곱하기 마이너스 x 곱하기 px, x가 0보다 작을 때, 또 밑에다 곱하시면 x 마이너스 1 곱하기 px, 0부터 x가 2 사이일 때, 마지막은 2x 마이너스 3 곱하기 px, x가 2보다 클 때 이렇게 되는 거예요. fx 여기 있죠? 그리고 px 곱했어요. 근데 지금 질문하는 게 2에서 물어보고 있어요. 근데 첫 번째는 연속입니까? 이거는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 이미 앞에서 얘가 연속이고요. px도 연속 함수니까 연속과 연속이 충돌하면 당연히 연속인 거죠. 그렇다면 두 번째는 미분해줘 이게 되는 거죠. px 곱하기 fx를 미분한다면 이게 되는 거예요. 그때 내가 원하는 것은 2라는 값이니까 바로 이 부분을 좀 보고 싶은데 라고 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미분해볼까 하면 1 곱하기 px, 그리고 x, 그 다음에 플러스 x 마이너스 1 곱하기 p 프라임 x다. x가 0하고 2 사이라면, 밑에 거는 미분하면 2 곱하기 px 플러스 2x 마이너스 3 곱하기 p 프라임 x, x가 2보다 크다면 이게 되는 거죠. 아, 그러니까 두 번째는 미분 계수가 일치하십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자, 2를 넣는 순간 얼마 됩니까? 여기는 p2, 여기 2 넣는 순간에 1 되면서 여기는 p 프라임 2가 되겠죠. 여기 2 넣는 순간 여기는 2 곱하기 p2 이게 되는 거예요. 여기 넣어주는 순간 1 되면서 여기는 p 프라임 2다 이 되겠죠. 아, 그랬더니 얘랑 얘랑 상등되어 지워지는 거야. 그럼 남는 건 뭐? 아, p2가 0이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 있다. 그래서 니은번은 참이하고 짓이야? 그러면 정답은 참 이게 되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디귿번 하나 남았는데 살짝 지우겠습니다. 상대방이 하고 싶은 말이 뭐였니? 라고 했더니 살짝 지우고요. 이번에는 하는 말이 이렇게 싹 지우면서, 나는 여기다가 px 곱하기 fx의 제곱이래. px 곱하기 fx의 제곱이야. 이게 되는 거죠. 그럼 여기다가 제곱해주면 x의 제곱, 제곱 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다가 누구를? 바로 px를 부착해 주세요. px를 장착해달라라고 설명해 주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설명되는 것은 x가 얼마다? 여기는 0보다 같거나 작고요. x가 0하고 2 사이고요. 여기는 x가 2보다 크단 말이에요. 그러면 실수 연차집에서 미분 가능하면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설명은 첫 번째, x가 0에서 미분 가능하다는 걸 밝혀주고 2에서도 미분 가능하다는 걸 밝혀줘 라고 설명하는 거야. 그럼 첫 번째는 연속입니까? 0보다 작을 때, 0일 때, 0보다 클 때. 아, 함께 가는구나. 넣어주면 0이 넣어주면 여기는 얼마다? 0이네 이게 되는 거죠. 여기 0 넣어주면 0이네. 그럼 0 넣어주면 얼마 되는데? 여기는 1. P0이야 이게 되는 거죠. 아, 그러면 알게 됐어. P0은 얼마 나온다는 거? 0 나왔다는 거. 확실히 알았고요. 그 다음에 요것을 다시 한번 미분한다면 이게 되는 거예요. 요것을 미분한다면, 여기를 미분한다면 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요 식은 얼마입니까 하면 2x 곱하기 px, 그 다음에 x제곱 곱하기 p 프라임 x야. x가 0보다 작다면.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는 2의 x-1 곱하기 px 플러스 x-1의 제곱 곱하기 p 프라임 x야. 0과 2 사이라면. 마지막 앞에 거 미분하면 2x-3, 2의 2x-3의 제곱, 그리고 속에 거 미분하시면 2 곱하기 px. 그쵸? 그 다음에 플러스 앞에 거 남겨놓고 뒤에 거 미분해 주세요 하는 설명이 따라오는 거야. 그러면 두 번째는 미분계수 일치를 보자. 미분계수 일치. 0보다 작다면, 0보다 크다면. 0보다 작으면 여기다 넣어주라는 얘기야. 넣어줬더니 0. 그러니까 여기 0 나오겠죠. 여기 0 넣어주면 얼마 되니? 아, 여기는 0 넣어주면 마이너스
2 곱하기 P0 0 넣어주면 2 곱하기 P0 마이너스 여기는 1 곱하기 P'0 이게 되겠죠. 1의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1제곱은 1이니까 P'0이 되는 거야. 그런데 어차피 P0은 얼마니까? 0이니까. 아, P'0은 0이구나 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두 개를 종합해 보면 나는 뭐다? 아, PX는 뭔지 몰라도 확실한 건 X제곱을 인수로 가지고 있구나 이 되는 거예요. 그쵸? 예. 그러면 두 번째 갑니다. X가 이 주변에서도 봐주세요 라고 하는데 첫 번째는 연속입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2보 작고요. 2고 2보다 큰데 여기 넣어보시면 알겠지만 이 넣어주면 얼마 돼요? 1의 제곱. 여기도 1의 제곱이니까 이건 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긴 당연히 연속이다. 그렇죠? 여기 과정은 필요 없다. 이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미분계수 일치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만 살펴봐주면 되겠네. X가 2보다 작아. X가 2보다 커. 자, 늘어갑니다. 2 넣어주시면요. 2 곱하기 1. 2 곱하기 1 곱하기 P2. 그 다음에 여기는 넣어주면 1. 여기는 P'2이 되겠죠. 2 곱하기 1 곱하기 P2. 여기는 P'2. 이것은 X가 2보다 크다. 넣어주세요. 그러면 2 곱하기 1의 제곱 곱하기 2 곱하기 P2. 즉 나는 4P2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넣어주면 1 곱하기 P'2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결과 우리가 알게 된 게 뭐야? 했더니 얘랑 얘랑이 같으면서 지워지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남는 게 뭔데 하면 2P2가 0이다. 즉 P2가 얼마 나오니? 그럼 0이다. 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밖에 없어? 그러면 PX는 X-2를 인수로 갖고 있구나. 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최종 결과를 적어보면 PX는 뭔데? 라고 한다면 PX는 X의 제곱, 그 다음에 X-2를 인수로 가지고 있다라고 설명할 수 있는 거죠. 만약에 출제자가 말하듯이 이렇게 X제곱과 X-2의 제곱이 나오려면 이 얘기는 일단 P'0이 0 나와야 되고 P'2가 0 나와야 돼. 동시에 P0은 0 나와야 되고요. P2도 0이 나와야 돼 라는 말을 품고 있었어야 한단 말이에요. 하지만 위의 정리를 따라가 보니까 P2가 0인 건 알지만 P'2가 0이라는 건 밝혀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디귿번에서는 정답을 맞출 수가 없다. 이건 아니야.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정답은 기억과 니은인 2번이 옳다라고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여기까지가 이제 미분 가능성의 문제 전부 다가 되겠어요. 지금 보다시피 2번, 3번, 4번. 그쵸? 그리고 5번 문제까지. 와, 여기는 이제 거의 킬러로 도배를 하고 있다라는 점. 하지만 문제가 그렇게 넘사벽으로 어려운 건 아니구나. 그쵸? 그러니까 학생들이 개념 정리를 완벽하게 잡으시고 지금 설명했던 것을 바탕으로 해서 문제를 생각하면서 풀어가는 연습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미분 가능성 끝났으니까 다음 강부터는 접선의 방정식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